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읽어보시면 좋은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본인이 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자가 진단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이걸 그대로 지금의 AI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AI 시스템이란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성능을 검증하고 교체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거리낌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현실이 그럴까를 생각해본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모델 기업들은 본인들의 모델을 과대평가할 유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델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교체당하는 것을 자처하긴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중개자가 필요하고 지금 상황에선 팔란티어가 그 포지션에 아주 깊게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볼 것은 팔란티어가 어떻게 중개자로서 최적화를 이뤄내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팔란티어가 요즘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모델, 본인의 컴퓨터, 본인의 AI 주권인데 이게 어떻게 시스템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 기존의 워크플로우에서 더 저렴한 방식으로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번 데모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즉, 특정 모델에 존속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팔란티어의 신제품 AIP 이볼브의 데모 장면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비용 최적화 버튼을 클릭하고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게 되죠. 자,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특정 변경이 적용됐을 때 기존의 성능에서 더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고객 주문을 바탕으로 생산 과정에서 실행된 사례를 대표 케이스로 찾아오는 것이죠. 실제 현실 기업 환경에서 수행됐던 사례를 가져와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선 비교 케이스를 30개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점수 평가 방식을 AIP 이볼브가 적용되기 전과 후를 나란히 비교하는 방식, 또는 기업이 정해놓은 특정 지표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도 되는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똑같은 결과값을 나오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동일한 모습만 나오면 되는 것인지 봐도 되겠죠. 자, 여기선 이제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고를 수 있습니다. 모델 자체를 이를테면 GPT 5.6 상위 모델에서 5.1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프롬프트 자체를 조금 바꿔서 더 최적화시켜도 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에이전트 설계 구조 자체를 다시 바꿔도 되겠죠. 데모에선 모델 교체로 어떤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설정했고 이제 하단에 나온 보라색 이볼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결과가 나왔죠. 컴퓨트 비용을 97%나 줄였고 지연 시간은 69% 개선했습니다. GPT 5.1 대신 GPT 5.4 나노 모델을 선정했고 아까 골랐던 30개의 비교 테스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특히 흥미로운 건 최적화를 진행했을 때 결과값의 이 일관성에 있어서는 모델 버전 자체는 상위이지만 더 경량화된 버전인 GPT 5.4 나노가 30번 중에 30번 모두 일관된 결과값을 냈다는 겁니다. 반면 5.1은 30번 중에 2번은 에러값을 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밑에 보면 컴퓨트 비용이 306.9에서 7.6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시간도 14.6초에서 4.5초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왼쪽은 GPT 5.1, 오른쪽은 새로 가져온 5.4 나노 버전을 정렬해두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죠. 자, 최종 결정권자가 이 변화를 보고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적용해서 기업 시스템에 반영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AIP 이볼브는 이름 그대로 진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는 진화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LLM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팔란티어 온톨로지를 더 사용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진화시킨 결과값입니다. 자, 여기서는 극한으로 비용 최적화를 시켜보는 그런 시도인 것이죠. 자, LLM을 쓰지 않아도 되는 지점이라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보통 LLM을 호출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에이전트를 호출한 다음 답을 도출하는 이런 로직에서 만약 팔란티어 온톨로지에 이미 데이터에 대한 지식 구조가 짜여져 있다면 이 작업을 굳이 LLM을 호출해서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AIP 이볼브가 찾아내는 것인데요. 자, 이번에 나온 결과값은 이전에 나왔던 97%의 최적화에서 추가 31%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되면 자동화의 영역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기업이 판단할 일입니다. 자동화를 더 하고 싶다면 컴퓨트 비용을 좀 더 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인간이 판단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택해도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팔란티어가 주장하는 AI 주권의 일부입니다.
AI에게 판단 주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장 상위 결정권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즉, 팔란티어는 가장 최적의 모델을 고르는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언제 모델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판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요청에 LLM 자체가 필요한가? 아니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 사용자라면 충분히 인간으로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영역까지 질문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정신없는 이 AI 시대에서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이 프론티어 랩들은 본인들의 모델이 더 쓰길 원하겠죠. 팔란티어도 본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AIP, Boundary, 그리고 온톨로지의 사용이 더 확장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겠죠. 자, 결국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증폭되려면 고객과의 이해관계와 정렬되어 있는 기업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지금 프론티어 모델들이 내주는 가치는 고객과의 이해관계와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고 있고 그것을 AIP 이볼브로 해결해주는 중입니다. If it was so valuable, let's say I can make you $1 billion Right. tomorrow. Wouldn't I say, I'll make you $1 billion and I want 30%? Why are they charging for tokens if it's so valuable?